이번 노후의 이야기는 나이 들면서 새로운 연인을 만날 때 주의점과 대처 방안 편입니다. 나이가 들면서 새로운 연인을 만나는 일은 인생의 새로운 활력소가 될 수 있지만 동시에 몇 가지 주의해야 할 점들이 있습니다. 나이가 들어 만나는 연애는 젊은 시절과는 다르게 여러 현실적 요소들을 고려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나이 들어 연인을 만들 때 주의해야 할 10가지와 대처 방안입니다. 첫째, 가치관과 생활 방식의 차이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가치관이나 생활 방식이 고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서로의 가치관이 크게 다를 경우 갈등이 생기거나 함께 생활하는데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오랜 세월 동안 자신의 스타일대로 고착된 생활 습관이나 가치관 등은 더욱 확고해져서 하나의 신념처럼 작용하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집도 강해지고 자신의 생각에 반하는 행동에 크게 상심하기도 합니다. 또한 작은 일로도 서로 의견 충돌이 되고 깊은 상처로 남기도 합니다. 대처 방법입니다. 아무리 오랜 세월 살아서 성숙한 인간이라고 하더라도 누구나 실수할 수 있음을 인지해야 합니다. 처음부터 서로의 가치관, 인생 목표, 생활 습관에 대해 솔직하게 대화하고 서로가 얼마나 유연하게 타협할 수 있는지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초반에 서로에게 잘 보이고 싶어서 거짓으로 자신을 꾸민다면 마지막은 결국 상처로 남습니다. 솔직하게 자신의 생각과 감정을 말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두 번째, 경제적인 문제입니다. 나이가 들면 경제적인 안정이 중요합니다. 이제는 경제 활동도 할 수 없기에 그동안 모은 자산으로 노후를 꾸려나가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상대방의 재정 상황을 모르거나 경제적 부담을 느끼는 경우라면 관계에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지나치게 경제적으로 의존하려는 태도는 서로 경계해야 합니다. 대처 방안입니다. 처음부터 경제적인 부분에 대해 열린 대화를 나누고 서로의 재정 상태를 명확히 이해하며 경제적으로 독립된 상태에서 관계를 이어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세 번째, 자녀와 가족 관계입니다. 나이가 들면 이미 성인이 된 자녀나 가까운 가족이 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새로운 관계가 자녀나 가족에게 영향을 줄 수 있으며 그들로부터 반대나 갈등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대처 방안입니다. 가족과 미리 충분한 대화를 통해 서로의 감정을 이해하고 가족의 의견을 존중하면서도 본인의 행복을 우선적으로 생각하는 균형 잡힌 접근이 필요합니다. 네 번째, 과거의 경험과 상처입니다. 중년 이후에 만나는 사람들은 대부분 이전의 연애나 결혼 경험이 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과거의 상처나 트라우마가 현재의 관계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상대방에게 지나치게 기대거나 과도하게 경계하는 모습이 나올 수 있습니다. 대처 방안입니다. 서로의 과거를 존중하고 새로운 관계에서 과거와는
다른 방식으로 감정을 다루며 서로의 상처를 이해해주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신뢰를 천천히 쌓는 것이 중요합니다. 5번째, 건강 문제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건강은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상대방의 건강 상태나 자신의 건강 상태에 따라 영향을 받을 수 있으며 서로의 건강을 돌봐야 할 상황이 생길 수도 있다는 것을 인지해야 합니다. 대처방안입니다. 상대방의 건강 상태에 대해 현실적으로 생각하고 서로의 건강 문제에 대한 준비와 이해가 필요합니다. 건강 상태가 관계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미리 이야기하고 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6번째, 개인의 시간과 독립성입니다. 나이가 들면 혼자만의 시간과 독립성이 중요한 가치가 될 수 있습니다. 서로가 너무 얽매이거나 지나치게 기대면 서로에게 부담이 생길 수 있습니다. 대처방안입니다. 각자 자신의 생활을 존중하며 서로의 독립성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함께하는 시간과 개인적인 시간을 균형 있게 배분하여 각자의 삶을 존중하는 관계를 유지해야 합니다. 7번째, 성숙한 의사소통입니다. 중년 이후의 연애는 감정에만 의존하기보다는 현실적이고 성숙한 대화가 필요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감정 표현을 어렵게 하거나 갈등을 피하려는 경향이 있을 수 있습니다. 대처방안입니다. 솔직하고 성숙한 대화를 통해 서로의 생각과 감정을 명확히 표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문제나 갈등이 생겼을 때 회피하기보다는 적극적으로 소통하여 해결하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8번째, 기대와 현실의 조화입니다. 나이가 들어 새로운 연인을 만나면 젊었을 때의 연애와는 다른 기대를 가져야 합니다. 과거의 경험에 비추어 지나치게 이상적인 기대를 가지면 실망할 수 있습니다. 대처방안입니다. 현실적인 기대를 가지고 관계를 바라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대방의 장단점을 이해하고 서로의 기대치를 조율하는 것이 관계를 안정적으로 유지하는데 도움이 됩니다. 9번째, 미래 계획에 대한 합의입니다. 중년 이후에는 인생의 큰 결정을 내리는 시기가 아닐 수 있지만 여전히 미래에 대한 계획, 예를 들어 함께 살지 아니면 각자 집에서 살지 등에 대해 합의가 필요합니다. 미래에 대한 계획이 불명확하면 관계가 불안정해질 수 있습니다. 대처방안입니다. 상대방과 장기적인 미래에 대한 계획을 논의하고 서로의 기대와 목표가 일치하는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은퇴 후의 생활 계획이나 여행, 거주지에 대한 합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 10번째입니다. 관계 속의 신체적 친밀감입니다. 나이가 들면서 신체적 변화로 인해 친밀감이 다르게 표현될 수 있습니다. 성생활이나 신체적 접촉에 대한 기대나 필요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서로의 차이를 존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대처방안입니다. 신체적 친밀감에 대해 서로 솔직하게 대화하고 각자의 필요와 편안함에 맞게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를 통해 서로 더 깊은 사이가 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추가적인 요소들을 고려하여
관계를 형성하면 나이가 들어서도 건강하고 행복한 연애를 지속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주의점과 대처 방안을 살펴봤습니다. 다시 정리하겠습니다. 1. 가치관과 생활 방식. 2. 경제적인 문제. 3. 자녀와 가족 문제. 4. 과거의 경험과 상처. 5. 건강 문제. 6. 개인의 시간과 독립성. 7. 성숙한 의사소통. 8점 기대와 현실의 조화. 9. 미래 계획에 대한 합의. 10. 관계 속의 신체적 친밀감. 몸은 나이가 들어도 마음은 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든다는 것은 그만큼 더 이성적어야 하고 책임져야 할 것이 많은 것임을 인지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노후의 사랑은 만나는 기쁨보다는 헤어짐의 상처가 더 오래 갈 수 있습니다. 노후에는 친구도 연인도 가족도 젊을 때보다 더욱 소중한 보물입니다. 그럼 오늘도 좋을 하루와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